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어제 언론에 크게 기사가 난 그 사과 기사 2건 있었죠. 오세훈 서울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인데, 자, 그런데 윤호중 대표가 쓴 이 사과 문구, 또 이 문구를 쓴 장소, 이것도 논란입니다. 그리고 여당도 야당도 현재 내부 진통이 큽니다. 여당은 부동산 정책 선회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야당은 이 전직 대통령들 탄핵 사면 의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설훈, 홍문표 여야 두 의원과 함께 이 이슈를 따져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민주당의 당권 주자 우원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5선, 4선의 관록으로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문표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했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청와대 오찬 함께했는데, 어쨌든 야당 인사들과의 이례적인 단독 회동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보십니까? 먼저 홍문표 의원님. 네, 좀 아주 우선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진작 이런 만남이 좀 자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 좀 나머지 임기 안에 자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이제 이 문제가 지난번 4월 7일 보궐선거 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통령께서 두 분을 만나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제 지난번 선거 후에 혹시 그 국정 자체를 좀 뭔가 국민에게 새로운 면을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참 저로서는 유감이고요. 이것이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뇌부와 또 뜻있는 분들과 여야 간의 국정을 논하는 그런 장이 청와대에서 벌어지면은 이 국민들에게도 좋고 정치 발전에게도 좋고 아주 저는 고무적으로 이렇게 보았고, 앞으로도 좀 자주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훈 의원님도 이 세 분의 회동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아주 잘 된 거죠. 야당 지자체 이 당선자 두 분하고 대통령하고 그렇게 만난 거는 처음이죠. 예. 2018년에도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잘 가동이 안 됐죠. 그러다 이번에 이제 그 세 분이 만나셨는데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첫 만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서로 의견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조금 의견이 다르고요. 그러나 생각이 좀 서로 달랐지만은 이게 이제 소통의 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다시 또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야 간의 의견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이기 때문에 국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됐다고 생각해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 사면을 좀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 홍 의원님. 좀 적절한 시점에 이런 얘기 꺼냈다. 혹시 보십니까? 저는 국정 전반에 어떤 내용 없이 허심탄회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된 것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단지 이거를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면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사면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론조사 수치 같은 걸 들이대고 국민의 여론을 좀 반영하겠다 하는데, 지난번 1월 달에 그 여론조사 한 걸 참고를 해도 47.7% 찬성이고 반대가 48%인데, 이 소수점 몇 개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대통령 결단을 안 낸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속 좁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수치의 연연은 0.몇 프로를 근거로 대지 말고 좀 통 크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 김영삼 대통령이
97년인가요? 그 외환위기 때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을 사면해서 아주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새로운 그 국민에게 참 용기를 주는 길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국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이런 용단을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서른 의원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 이거 다시 거론할 시점이 됐다 보십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거는 좋은 일이 절대 아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면이야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결정하시려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떤 자세를 시각으로 보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면 대상자인 두 분의 대통령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그런데 또 이거 내놓으면 국론 분열과 나라가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죠.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우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사면하라 이것도 아니고 어른도 의견도 서로 갈려져 있는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당자들이 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마당인데 그걸 지금 사면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론 추이를 보고 해야 될 처지인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담이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대통령 임기 끝내기 전에는 이 문제를 다음 대통령에게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임기 안에는 아마도 사면 결정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요, 이 사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야당 내부에서는 좀 신통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께서 탄핵 불복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사실은 이 관련해서 그 전직 대통령들 사과를 한 지가 몇 달밖에 안 되는데, 선거 승리한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꺼냈냐 또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홍 의원님. 이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문제, 탄핵 문제는 역사에 맡기고 또 역사의 흐름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걸 판단을 해야지 지금 와서 이 문제를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왈가왈가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당의 생각이 사람에 따라서 의원들이 조금씩 달라도 저는 이 문제 탄핵은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서 문제는 조금 전에도 여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좀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서른 의원님 이게 사실 사면을 제한하는 것과 탄핵 불복은 사실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안이죠. 이게 이제 탄핵은 국민이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국민의 뜻이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헌법재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탄핵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은 국민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절차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 유착하고 분명히 권력자가 대통령이 이 헌법을 위반하고 이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탄핵했는데 그게 죄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국회는 뭐가 되고 그리고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탄핵 당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선거 끝나자마자 사면 불복하겠다. 그리고 또 사면 요구해야 된다. 사면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면 불복하겠다 그러면은 국민은 아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면은 이게 이 국민의힘이 쇄신하겠다, 변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선거에 이겼습니다만은, 이게 다 그냥 허언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지나친 얘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면 얘기 나왔으니까요. 보니까 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도 나옵니다, 보니까. 홍 의원님,
혹시 뭐 개인적인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사면 요건이 갖춰지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 특히 그 백신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지금 우리가 서로 오고 가는 뭐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께서 5월 달에 미국을 가신다면은 이번 이재용 이 부의장을 좀 사면해주고 같이 대동해서 미국에 가서 우리가 지금 혼신을 다해서 구월날 백신을 미국에서 먹고 오고 러시아나 딴 나라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구걸하다시피 해서 지금 구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 미국이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서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게 저는 정치고 외교라고 볼 때 이 문제도 좀 대승적인 입장에서 뭐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자존심 이거 버리고 좀 실리적인 외교로 이 문제는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른님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사면을 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또 자세히 봐야겠지만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수행을 같이 한다는 건 그건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죠.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사면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물론 이재용 회장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뭐 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면 여건이 되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수행 운운하는 부분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만났을 때 다시 꺼낸 얘기긴 합니다만, 어제 취임식하면서 오세훈 시장이요, 전 국민이 정책 실패로 부동산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 의원님 공감하십니까? 이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우리 전체 국민의 그리고 서울 시민을 대변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갖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근근히 전략해서 하는 분들에게 이 꿈이 좌절되고 또 세금이 요즘에 뭐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뭐 불행히 LH 사건에 이 참 엄청난 사건 또 정부의 공정성 원칙은 이미 참 파괴되고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거의 상실된 이런 상황의 표현을 이걸 우울증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전 표현의 방법은 어디 갔든 간에 국민이 이렇게 피로감과 그리고 불신 그리고 주택 문제, 사회 정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저는 대통령과의 또는 또 개인적인 어떤 사담에 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표현 쓴 것이 그렇게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른님께서는요 지금 당내에서 오늘도 부동산 특위 오늘 첫 아마 회의가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지금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완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까? 꼭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현재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온 의견들이 그냥 이거 없이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 부동산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겁니다. 하고 조정을 해야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툭툭툭툭 튀어나오면 그게 당론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바꾼다. 이거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가겠지만은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기 세력을 잡고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이 정책은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 강남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함부로 잘못 건들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근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집값이 대체로 안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었으니까 이게 집값이 또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생각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간을 일단 가도록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좀 손을 봐야 되는데 네. 종부세라든지 이런 문제를 쉽게 그냥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 근간을 흔드는 이런 얘기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정을 위주로 가는 지금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보자. 이게 이제 기본 입장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 저 잠깐 좀 광고 나갈 때 좀 쉬시고요. 2부에서는 그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사과건이 좀 논란입니다. 그 문제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요. 잠시 뒤 뵙겠습니다. 네, 광고선의 출발해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피윤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가요 어제 국립 서울현충원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무릎 꿇고 사실 거기까지는 뭐 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방명록에다가 사과 문구를 썼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그 내용 보셨지요? 네네. 보면은,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뭐 피해자가 또 반응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 전에 그 오세훈 시장도 사과를 했는데, 자, 더 이상 좀,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어제 사과, 이게 뭐 언론에서는 사립을 못한 사과다 이런 자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홍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 윤호중 의원의 그 진정성이랄까 평소 마음이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저는 늦게라도 잘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예. 글을 쓴 내용인데 이런 소위 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존경스럽고 참 숭배하고 있는 이 현충원에 가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저도 참 궁금고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 장소는 민주당 당사에서 했어야 되죠. 예. 진정하게 하려면서는 예. 자기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장소를 구분 묻은 것이 이분이 참 그 이해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더 이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했으면은 당대표 나올 때 자기가 이거를 국민한테 떳떳하게 사과를 하고 예. 당대표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그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현충원이라는 곳에 무릎을 꿇고 또 거기다가 글을 남긴 이 처사는 저는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또 한 번 상처를 입는 그 부산이나 이 서울에 참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장소 참으로 부적절했고 그 내용의 그 글을 남긴 것도 더욱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른 의원님.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순국 순절에 대한 이 그 자세는 뭐 나무랄 데가 없죠. 무릎 꿇고 한 것은 다 좋은 예. 자세인데 예. 방명록에다가 피해자님 이렇게 쓰면서 이게 상황이 발생했는데 잠깐 이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예. 중국 손녀를 모신 자리와 그리고 이제 그 부산과 서울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뭐 혼돈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사과한다는 것 그리고 아직 통일이 사과한다는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약간 착각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막 나무랄 건 또 아닐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부산의 피해자께서 그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그 충정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예. 판단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표의 윤호중 대표의 진심 여부를 떠나서 이 사과 자체는 장소를 잘못 고른 곳이다. 네. 그럼 재차 그럼 이에 대해 또 사과에 대한 사과를 또 해야겠다. 예. 이런 의견이시네요. 예. 그 부산 쪽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도 해왔고 언론에 예. 보도되고 했으니까 예. 그냥 있기는 그렇죠. 예.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백신 문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러시아 백신이지 않습니까? 스푸트니크 V라고 하죠. 이 백신 도입 검토라 지시했습니다.
자, 뭐 지금 상황이 워낙 그 백신 수급상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서른 의원님, 이 백신 검토하는 게 뭐 백신은 뭐 상반기까지 충분하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또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입니까? 그 백신도 뭐 가격도 싸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모자라니까 급하니까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여유는 있는데 더 여유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국민 불안도 또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백신을 우리 국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생산이 강화될 거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백신을 가지고 자꾸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모자랄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다. 이런 불안을 만들면 오히려 이건 방역에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 백신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심정 때문에 혹시 맞으면 잘못될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백신 접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걸 걷어낼 필요가 여론을 좀 그렇게 그런 쪽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백신 여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저는 이 문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정부 생각과 국민들 생각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첫째는 이 동맹국인 미국에서 이 백신이 남아 돌아가는 것을 인접국가에 세계 4개 나라는 공급을 하면서 우리 동맹국이라고는 한국에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미국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번 뭐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서로 양국 간의 정상에 외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백신 문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면은 사실 대통령이 뭐로 갑니까? 영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손을 잡고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이 정상 간의 대화를 못 한다면은 이건 저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미국도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염려하지 마라 괜찮다 이렇게 국민 홍보용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12월 모더나 같은 것도 올 4월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월 정도 불투명하고 또 야생 이 백신 같은 것도 우리가 2천만 명분 되는데 지금 전혀 소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백신 확보가 참으로 어려웠다면은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공적이든 사적이든 미국과 대화를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지금 이 백신을 검증받지 100% 못 온 걸 놓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서 손을 대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검증받고 국민에게 해와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검증해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오고 러시아 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다 해서 이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국민에게 전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5월이나 6월에 맞을 분들, 해당되는 분들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면은 그분들에게 차라리 사실을 얘기를 해서 10월에 할 수밖에 없다. 좀 이해하고 참자. 이렇게 전 이해를 구해야지 이상이 없다. 계획대로 한다. 이런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더 정부에 불신하고 있어서 먼저 저는 정부가 현실 문제를 속속들이 국민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과의 이 관계를 다시 어떤 데서 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복원해서 그래도 동맹국가고 혈맹국가인데 우리부터 공급하고 서로 국가 간의 국민 생명을 존중해야지. 그래 딴 나라에 이와 같은 공급하는데 우리는 공급을 미국과에서 못 받는다면은 얼마 이거 수치스럽고 자존심 관한 문제입니까? 그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백신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비하자 이런 취지예요.
미국이 뭐 안 준다고 그러면 미국 엄정은 다 백신 못 맞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백신은 못 맞는 게 아니고 맞을 수 있는데 이게 못 맞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자꾸 부추기면은 국민 불안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1200만 분을 확보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계속 들어오는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뭐 상반기에 1200만 명 맞히고 하반기에 또 맞히고 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괜히 걱정해가지고 이게 없는 상황도 만들어내는 이런 조건으로 가게 되면은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백신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국민 불안만 가중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백신은 준비되어 있고 차근차근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요. 두 분께 딱 1분씩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관련해서 뭐 자리 신설한 건 맞지만 인물이 문제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서른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좀 억울해요. 김호란 방역 비서관은 지금 방역이 사회수석이 다 하고 있는데요. 방역과 접종, 백신 접종을 두 군을 이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수석이 다 하고 있던 거를 이제 나눴는데 김호란 방역 비서관은 방역기획관입니다. 기획관이죠.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 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고 정은경 본부장하고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적임자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야당 측에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걸고 들어오는데 걸고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홍문표 의원님. 김호란 방역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파악 못한 그 청와대 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우쭐해서 한마디 백신 급하지 않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뭡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청와대 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는 진짜 이거는 실수로 한 거, 잘못한 거기 때문에 사과부터 하고 그리고 이 백신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실무자에게 맡기세요. 자기가 뭘 알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가 국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은 국민이 더욱 백신이 불안한데 얼마나 청와대 이 계획관의 얘기가 국민에게 불을 지르고 불신을 일으킵니까? 저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사님 출발사 아침 2분 마치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요. 지금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모병제 또 여성징병 관련해서 토론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